자, 안녕하십니까. 공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를 강의하는 장재원입니다. 자, 공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는요, 여러분들이 2차 과목의 꽃이라 그러죠. 자, 2차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자, 공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를 가장 점수가 잘 나와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공법이나 아니면 공세법이라든가 세법, 공세법을 이제, 점수가 좀, 약하게 나왔을 때, 어디서 이제 이 커버를 해주느냐. 공개사 법령에서 커버를 해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개사 법령 같은 경우는, 적어도 70점 이상을 맞아줘야지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흔히들, 공개사 법령, 뭐 다른 과목은 60점대 이상만 되면 합격하죠. 자, 여러분들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뭐 이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야 된다는 것은 대충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공개사 시험지에 대해서 잠깐 뭐 얘기를 하겠지만, 자, 그래서 적어도 공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는 최소한 70점, 그리고 넉넉하게 잡으면 80점까지는 잡아줘야지만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은 쉬운 듯 하면서도 최소한의 점수를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열심히 좀 공부를 해서 점수를 일정 부분을 좀 올려줘야지만 되고요. 자, 이제 이번 강의는요, 입문 강의입니다. 자, 입문 강의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만 일단은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입문 강의는 뭐 외우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외우려고 굳이 뭐 지금 입문 강의 들으면서 여기 있는 거 달달달달 해봤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부분을 한번 듣고 이제 넘어가시라고 입문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맨 앞에 강의하는 용어 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것만 있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공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부분에서 일단 내용이 어떤 건가를 한번 보고 넘어가죠. 자, 일단 크게 보면 제1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2편 있고, 자, 그 다음에 제3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제1편은 공인중개사 법령이고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 및 법령과 관련된 부분 법령 나오고, 그 다음에 제2편은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법령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3편은 중개실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 공인중개사와 업무에 관련된 부분이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나오고요. 출제 빈도는 요거는 약 70% 정도 내외에서 출제를 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출제 빈도는 기존에 27회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28회를, 여러분들 이제 28회 대비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28회 때는, 2월 달쯤 되면 다시 공고가 나올 텐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공고를 나올지 나올지, 대략은 뭐, 요 정도 선에서 아마 똑같이 공고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부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든가 등록하고, 자, 개업중개사하는 일들에 대해서 나오고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자,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요번에 상당히 많이 좀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처음이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느낌을 가질 수 없는데,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내용이 바뀌었다는 게 좀 아실 거예요. 자, 원래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여기다 등자가 하나 들어가 가지고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뿐만 아니라, 자, 두 가지가 더 들어왔어요. 자, 일단 공법에서 여러분들이 27회 대비 때까지 공법에 있는 내용, 토지거래 허가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공법에 있는 내용이 이쪽으로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외국인 토지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외국인 토지 취득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요게 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이제 넘어왔고, 외국인 토지법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를 배울 겁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와 그 다음에 또 토지거래 허가 제도, 그 다음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중개실무. 자, 이 중개실무는 물론 이제 공개사 법령이라든가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외적인 부분들.
자, 중개와 관련된 각종 실무들을 배울 텐데, 자, 요 각종 실무들과 관련된 부분이 주로 이제, 공법에 있는 내용이라든가, 자, 그 다음에 공시세법, 그 다음에 세법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민법과 관련된 부분, 민법의 민사특별법 부분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입문 강의 때는 아마 중개실무는 공법이라든가 공시법은 아마 입문 강의에서 거의 강의를 안 할 거고요. 뭐 이 민사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계약적인 부분으로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 한번 넘어갈 거예요. 이거는 뭐 다른 거 먼저 다 배운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경매 부분도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경매가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자, 부동산 경매제도에서도 이 실무 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세 가지 편으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구분해보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 공인중개 제1편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에, 자, 이제 여러분들 입문서 교재를 보게 되면 총칙 부분이 나오죠. 자, 총칙 부분에 보니까 가장 먼저 목적이 나와요. 이건 이제 재정 목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재정 목적. 자, 재정 목적이란, 재정이라는 것은 만드는 거예요. 재정, 만든다. 만든다 그랬죠? 자, 목적은 만든 이유예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을 만든 이유를 재정 목적이라고 하는데, 자, 재정 목적과 관련된 부분을 일단은 보게 되면, 자, 일단, 크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는 이제 두 줄로 다 쭉 나왔죠? 자, 이거 두 줄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수행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됐죠. 자, 이거를 네 가지로 일단 늘려놓으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그랬죠. 사항을 정하여 정함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전문성을 제고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중개업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랬죠? 육성하여. 자, 그 다음에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만든 이유를 네 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 최근 연도에는 시험 문제에, 최근 한 5년 사이에는 그렇게 재정 목적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22회 때인가, 목적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재정 목적은 항상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좀 기억하라.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건 하나의 주목적이죠. 이 공인중개사법을 만든 이유가 이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문성을 제고한다. 자, 전문성을 올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수행한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요 두 가지는요, 전문성 제고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수행한다. 이거는 하나의, 실행 목적이 되는 거고, 궁극적 목적으로서는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대응을 정해서 전문성을 제고한다. 자, 지금 개업공개사 등이 어떻게 돼요? 전문성이 많이 떨어졌었죠? 자, 이걸 전문성을 하나에 올리는 것이고, 전문성을 올리고 또 건전하지 못했죠? 부동산 중개업이 그렇게 건전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건전하게 육성하다 보면 국민경제에 한가닥한다. 이바지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재정 목적을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용어의 정의로 보자. 자, 용어의 정의 부분에서 보면 가장 먼저 중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중개란. 자, 중개에 대한 기본적인 국어사전적 개념을 보면요. 중개는 뭐라 그래요? 이건 소개한다. 그 다음에 알선한다 그랬죠? 자, 소개한다. 알선한다. 이게 이제 중개, 국어사전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소개하고 해주는 건 모두 중개예요. 자, 우리가 꼭 여기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밖에서 흔히들 소개해주는 거 많죠. 자, 직업 소개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직업 소개, 이것도 중개예요. 이게 직업 중개라고 표현합니다. 남자 여자 소개, 이것도 여러분들 결혼 상담소 가시면 남자 여자 소개시켜주죠. 이것도 중개예요. 그래서 직업 중개, 혼인 중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은요, 남자 여자 소개시켜주는 거 배우는 것도 아니고 직업 소개시켜주는 거 배우는 것도 아니죠. 지금 뭐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부동산을 소개시켜 주는 거죠. 자, 그럼 부동산을 소개시켜 주는 거니까, 자, 여기서는, 자,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 나오죠. 자, 이 법상의 중개는, 자,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자, 매매, 그 다음에 교환, 그리고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거다? 행위를 알선하는 거다. 이렇게 했죠. 자,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알선하는 것이. 자, 이 가운데 싹 빼고 나면 중개대상물을 뭐 하는 거다? 소개시켜 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법상의 중개대상물이란 조금 이따가 또 보겠지만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임목, 그 다음에 광업재단, 그리고 공장재단 이렇게 구분합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뭐라 그런다? 중개대상물이라 그런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알선만이 뭐가 되는 거? 이 법상의 중개다. 자, 제가 기본서 강의할 때, 입문 강의가 아닌 기본 강의할 때도 이거 상당히 강조할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한 알선만이 뭐에 해당된다? 중개다. 그럼 이거에 대한 알선이 아닌 것에 대한 알선은, 요거에 대한 아닌 것에 대한 알선은 이 법상의 중개가 아니다. 그럼 이 법상의 중개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 무배추 중개 준 거 있죠. 이거 여러분들 이제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대충 좀 아실 거예요. 흔히 밭대기라고 그러죠. 왜? 그래서 이 무배추를 이쪽에 주민간 도매상이라든가 이런 게 알선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무배추는 부동산이 아니죠. 이거와 연결이 안 되죠. 그때 무배추를 알선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소개시켜. 남자, 여자는 부동산이 아니죠. 자, 토지건축은 이게 아니죠. 남자, 여자 소개시키는 이 법의 중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 법은 무슨 법?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요거에 대한 알선만 이 법상의 중개다. 자, 그럼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를 소개시켜 주는 거. 교환 임대차를 소개시키는 것이 이때 중개다. 자, 이때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요거는 그런 토지나 건물에 각종 이 매매 교환 임대차 말고 권리들이죠. 뭐 저당권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저당권, 전세권, 치상권, 지역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넘어가시고요. 자, 지금은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 이런 거가 있구나라고 한번 듣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입문 강의는 내용은요. 일단은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일단 쭉 한번 듣고 기본 개념을 갖다가 잠깐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용어제는 공인중개사죠. 자, 공인중개사는 뭐 교재 나오듯이 이 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 자,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로 한다. 자격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격 취득한 자를 그냥 공인중개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개업이란, 자, 세 번째 용어이자에 나오는데, 중개업이 나오네요. 자, 중개업이란 업이 나오죠. 업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뭘 생각해야 돼요? 업하면 이건 장사하는 거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업하면 다시 한번, 자, 요식업하면 뭐예요? 요식업하면 이건 식당, 그럼 밥 장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무슨 업하면 어떤 직업도 있지만 하나 장사는 거다. 장사의 개념을 기억하면 장사라는 기본 개념은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조건 있죠. 계속해야 돼요. 그래야만 장사. 어쩌다 한 번 한 것 같고 장사한 게 아니죠. 계속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돈을 받아야 된다. 자, 돈 안 받고 무료라는 것은 장사하는 게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늘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 강의할 때도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제 무료급식 하는 거 있죠. 저기 뭐 노숙자라든가 아니면 무료급식 하는 걸 보면, 자, 밥 해가지고 돈 받고 주는 게 아니죠. 자, 이거는 장사하는 게 아니다. 물론 이제 무료급식 하는데 돈 받고 하는 데 있어요. 뭐냐면 100원인가 이렇게 줘요. 이거는 이제 그걸 갖다가 먹는 사람들이 이제 돈 안 줘도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이제 돈을 주는 사람한테는 줘요. 저 받는데 100원이나 200원 받거든요. 이거는 내가 공짜로 먹으면 자존심 상한다 하는 사람들은 뭐 일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면 일단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가 아니다. 장사 아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이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을에 의하여 그 다음에 일정한
뭘 받는다? 보수를 받는다. 그 다음에 또 중개를 뭐 한다는 거예요?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거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의뢰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부탁하는 거예요. 자, A하고 B가 있습니다. 자, 가운데서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A는, 자, 나 얘한테 그러죠? 집 하나 팔아줘, 그러죠. 집 하나 팔아줘.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접수해가지고, 이제 이걸 중개 의뢰 접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또, 얘가 또 집 하나 사줘, 그러죠. 접수해서 이렇게 양쪽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이때 A는 얘한테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부탁하는 걸 뭐라 그런다? 여기서는 의뢰라고 그러고, 자, 부탁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의뢰인 이렇게 표현해요. 자, 요게 이 과목에서 나오는 용어들이니까, 자, 요것은 한번 잘 의미를 한번 파악해보세요. 부탁하는 걸 뭐라 그런다? 의뢰라고 그러고, 부탁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인자를 붙여가지고 의뢰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탁해야죠. 지나간 사람 붙잡고 너 땅 사, 집 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럼 부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은 보수받는다. 무료라는 건 업이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중개를 업해야 된다. 자, 계속해야 된다. 이거는 계속적 개념이에요. 계속적, 반복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업이란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이 모두 해당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보죠. 개업공개사. 자, 개업공개사, 이제 네 번째 용어정이네요.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자, 그럼 뭐 하기 위해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강의할 때마다 가끔씩 여러분들 주지시킬 겁니다.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자, 물론 첫 번째 이유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겠죠? 그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서랍 속에, 장롱 속에 거의 모셔두고 있으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이거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지금 당장 사무실 내야 된다 라는 분들 계시고, 지금은 다른 일을 하지만 요 자격 취득했다가 나중에 이 일을 끝내거나 아니면 또 퇴직하거나 그러면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갖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해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 중개업이라는 용어 전에 봤죠?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등록을 하고 해줘야 돼요. 자, 등록이란 행정관청에 내가 이러이러한 업종을 하겠다라고 신청하는 것이 등록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업종을 갖다 하겠다라는 것이 뭐냐면, 자, 허가 업종이 있고요. 등록 업종이 있고, 신고 업종이 있어요. 자, 가장 규제가 약한 것이 신고죠. 자, 신고는 규제가 가장 약하죠. 이거는 수리만 하면 되는 것으로서 주로 요식업이라든가 어떤 큰 문제가 없는 것들,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는 거. 자, 허가는요, 요거는 재량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런 건축 허가 이런 것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 다음에 업종 같은 데서는 술집,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텔, 숙박업 이런 거죠. 이건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자, 허가를 내주는데, 이게 허가는 뭐냐면 재량이라는 개념은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내줄 건가 안 내줄 건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허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에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더라라는 것이 바로 이 허가 개념입니다. 칼자루가 누가 지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비리가 여기서 많이 일어나죠. 뇌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 근데 등록은 기속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요건을 갖추면 담당 공무원이 칼자루를 휘둘 수가 없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부분이 하나의 기속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기속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요게 중개사무 개설 등록. 자, 그 등록을 하고 나서 뭐 한다? 중개업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갖다 한다면 무등록업자가 되고, 무등록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개업공개사는 어떤 사람이다? 이 법에서 개설 등록한 자, 사장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용어의 정의에서 또 나오죠. 자, 소속 공개사, 소속 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또 중개보조원 있죠. 자,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의 직원이에요. 둘 다. 자, 소속공개사는 자, 용어의정의 한번 볼까요? 소속공개사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개사 중개업무를 뭐한다? 보조하는 자를 소속공개사로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소속된 거예요. 자, 자격증 있죠. 공인중개사 명칭 있으니까 자격증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해서 뭐 한다면 등록한다면 개업공개사 사장님이 되는 거고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남 밑으로 개업공개사 밑으로 들어가면 직원 소속공개사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업무를 뭐 한다?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직원이니까 뭐예요? 보조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둘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속공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업무도 보조할 수 있는 거죠. 거래계약서 확인서면서 이런 거 직접 작성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중개보조는 뭐냐? 자, 여러분들 용어정의 보세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했죠. 자, 이거는 뭐가 아니에요? 개업공개사가 아닙니다. 그럼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자격증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랬죠.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그러죠. 얘는 업무 수행은 절대 못합니다. 계약서 못 써요. 뭐만 할 수 있다? 단순하게 보조만 하시는 분입니다. 자, 다만 이제 소속공개사는 뭐 괄호쳐 있죠.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자를 포함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사원 임원은 여러분들 임원진, 안에 경영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도 뭐 있는 사람 소속공개사 개념에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구분해요. 용어의 정의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어느 정도는 정리하고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구나라는 정도만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제가 용어의 정의를 조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 용어의 정의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고 이해가 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뭐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또 중개업, 개업공개사 계속 얘기할 텐데 이 개념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고서는 듣는 거와 이런 개념이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듣는 것이 낫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보니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볼까요?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이거는 이제 단독 문제로도 참 잘 나오는데요.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자,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뭐 하기 위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어디다가?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는 개념이 뭐냐면 두어도 되고 안 둬도 되고 두어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개념들은 제가 입문 강의에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 아마 기본 강의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틀리다 저렇게 하면 틀리다 이런 걸 많이 얘기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뭐다라는 것만 일단 알고 넘어가세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뭐다라는 것만 일단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뭐 하는 거?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뭐 한다? 심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 심의하는데 크게 심의사항이 네 가지죠. 자,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중개업 육성, 부동산 중개업 육성에 관한 거, 그다음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거. 자, 중개보수 변경도 바로 뭐다?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사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대해서도 이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정책심의위원회 중에서 시도의사가 따라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요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된 부분은 시도의사가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자, 그러면 구성을 보면 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여 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자, 이렇게 해서 구성 정도까지만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죠.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결국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 숫자 일단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한번 여러분들 강의할 때 이렇게 같이 하면서 되뇌어 보세요. 자, 몇 명 이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자 한번 혼자서 저 여러분들 거의 다 보면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공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사무실에서 사장님은 몰라도 직원이 만약 사무실에서 이렇게 컴퓨터 켜놓고 공부하다 보면 큰일 납니다. 잘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다 이제 집이나 이런 데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 많으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 자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하는 구성인데요. 그건 이제 기본 강의에서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대상물 보죠. 자 그러면 중개라는 개념에서도 봤지만 자 중개라는 개념에서 뭐 했었어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기한 임대차 그 밖에 권리득실 변경하는 일을 알선하는 건 이렇게 됐죠? 자 중개 대상물이란 중개를 해줘서는 물건인데 이때 이 중개 대상물을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 그 다음에 또 임목, 그 다음에 광업재단, 그리고 공장재단 이렇죠? 공장재단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죠?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 5가지를 이 법에서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해줄 수 있는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죠. 이거는요, 개업공개사. 자, 개업공개사 뭐였죠? 기억 잘 안 나시죠? 개업공개사 뭐예요?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라고 그랬죠?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줘야 된다? 등록을 하고 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등록한 자가 이거를 합법적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받고.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안 하고 이걸 한다면 무등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업만 안 하면 어쩌다가 한번 하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토지나 아파트 같은 거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시켜 준 적 있을 거예요. 돈 잠깐 수고비 받고.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보면요. 이거를 어쩌다가 한번 한 건 상관없는데 자, 뭐 한다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다 업이죠. 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등록을 하고 해줘야죠. 등록은 안 하고 한다면 뭐라 그랬죠? 무등록이 되는 거죠. 무등록업자. 형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요거 외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거를 알선하는 거 빼놓고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토지는 여러분들, 이제 세부적으로 잠깐 보죠. 토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토지 땅. 이제 부동산 학개론을 기본적으로, 혹시나 1차 합격자분 빼놓고는요, 자, 1, 2차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절대로 1차 과목을 공부하지 않고 2차 중개사법도 보지 마세요. 1차 과목이 일단 우선입니다. 1차 과목을 먼저 공부를 하고 나서 2차를 보셔야 돼요. 1차 과목을 안 보면요, 2차가 진도가 안 나가요. 왜냐? 제가 1차 과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본적으로 배웠다는 전제 조건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이게 부동산 학개론에서 보면 부동산의 개념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부동산의 개념을 보면 자, 협의의 부동산과 그 다음에 또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협의의 부동산으로서는 자, 뭐가 있었어요? 토지 있었죠. 그 다음에 건축물. 자, 여러분들 이제 이 건축물에 대한 기본 개념은 민법에서 나오죠. 민법상의 건물의 조건, 부동산의 조건이 뭐예요? 기둥이 있어야 되고, 벽이 있어야 되고, 지붕이 있어야 되고, 3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되면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협의부동산에다가, 자, 광해부동산으로서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있죠. 자, 그러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준부동산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광해부동산의 일부만이 여기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들 준부동산 하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말고도 많죠. 말고도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이런 게 있었죠. 자, 그래서 그런 거는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뭐만 준부동산 중에서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자, 그러면 토지는 땅이니까
자, 보통 보면 일필 단위로다가 거래가 돼요. 일필 단위로 거래가 된다. 그러나 일필의 일부도 중개대상물이 되죠. 한 필지에, 자, 한 필지에 요것만 예를 들어서 임대차 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죠. 그냥 당연히 중개대상으로 해당되고요. 자, 건물은 제가 민법상의 건물 조건, 민법상의 건물 조건, 기둥이 있어야 되고, 주벽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지붕이 있어야 된다. 기본적 개념이죠. 자, 그래서 요 민법상의 일단 건물만이 중개대상으로 해당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같은 경우는 건물 말고도 토지의 정착물이 있죠. 뭐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도 기둥, 지붕 다 있다면 중개대상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임목도 정착물이지만 임목은 여러분들이 여기 별도로 있고요. 이제 수목의 집단. 자, 여기는 이제 명인박물가축 수목의 집단 이런 게 있습니다. 기본 강의할 때 일단 잠깐 짚고 넘어갈 거예요. 자, 이제 임목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나무를 어떻게 하는 거? 등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를 등기하는 거. 자, 그리고 나무 등기하면 이 임목이라는 하나의 물건이 생깁니다. 자,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서 자, 요거는 이제 임목은 산에 있는 나무를 갖다 등기하는 거고 세부적인 내용은 뭐 여러분들 인문강 기본 강의에서 할 거니까 아 요런 거구나라고 하면 그것만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광업재단, 공장재단, 광업, 광산과 관련된 분이고 공장 쉽게 여러분들 이해는 공장을 보죠. 자, 여기에 공장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공장 밑에 토지가 있어요. 땅이 있죠. 그리고 이 안에 기계, 기구, 설비들이 있죠. 이거를 모두 묶어서 하나의 재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목록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등기를 하게 된다면 이 전체가 하나의 물건이 되고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 바로 이것이 광업재단, 공장재단이에요. 그러니까 자, 요 5가지 이외에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개업공개사는 이 5가지 이를 합법적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업은 하지 못한다.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고 개업공개사가 요거 말고도 중개를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요것만큼 뭐가 적용되는 거? 중개사법에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은 제가 나중에라도 입문 강의 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총칙 부분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제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